네, 안녕하세요. 큰바위군입니다. 번번이 조금 늦게 올리게 돼서 죄송하고, 오늘 저녁부터는 정상적으로 아마 저녁에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, 그리고 좀 컴퓨터 상황도 제 노트북 상황이 조금 안 좋아서 그런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자, 오늘 살펴볼 종목은 조일 알루미늄입니다. 조일 알루미늄은 전형적인 알루미늄 업체고요.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한다기보다는 알루미늄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고, 전체적으로 알루미늄과 관련해서 뭐 구조재를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고, 그렇긴 하지만 조일 알루미늄은 일단은 B2C, 즉 소비자 대상 판매가 거의 없고, 매출의 상당 부분을 뭐 롯데하고 관련을 맺고 있고, 롯데 2차전지 관련된 회사와 계약을 맺고 계속해서 그 2차전지의 알루미늄 양극박 소재라고 부릅니다. 롯데 알루미늄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. 롯데 알루미늄이 최종적으로 2차 전지용 양극박을 만드는데, 그 양극박 포일이란 얘기예요. 한마디로 여러분, 알루미늄 포일인데, 그거는 우리가 그냥 그 음식 데울 때 이런 데 쓰는 거고,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굉장히 좀 정밀하게 얇은 막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롯데에 공급하고, 롯데 알루미늄 다시 그것을 가공해서 2차 전지 재료로 공급하는 형태의 구성이 되어 있고요. 매출의 한 60-70% 정도는 아직까지는 알루미늄 괴라고 부르죠. 저희가 인것이라고 부르는데, 알루미늄으로 된 어떤 그 막대기 같은 걸 들여와서 걔를 가공해서 알루미늄 판재를 만들거나, 알루미늄 판 혹은 뭐 코일 같은 형태로 가공을 해서 알루미늄으로 뭘 만드는 업체들 있잖아요. 뭐 주방 기구를 만든다든가 인테리어용 뭘 만든다든가, 이런 업체들에게 공급하는, 그리고 또 일부는 더 얇게 가공해서 롯데 알루미늄의 2차 전지 재료로 공급하는 이러한 형태의 업체를 띄고 있고요. 뭐 생각하시는 것처럼 알루미늄 그냥 판재는 실제로는 되게 특별한 뭐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진율이 좀 적습니다. 그래서 그 런던 시장의 가격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좀 마진이 박하다. 그런데 그 마진이 박한 것을 조금 탈피하기 위해서 2차 전지 재료를 개발을 했고, 2차 전지 업체에 바로 공급하는 건 아니고 중간재 성격으로 롯데알루미늄에 제공을 해서 거기서 재가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게 한 30% 정도 되고, 나머지 기타가 한 10% 정도 되는 그런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조일알루미늄 가격 한번 보시죠. 그리고 지금 재무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흑자예요. 크지는 않지만 흑자를 계속 내고 있고, 매출액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는데, 뭐 3천억에서 5천억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, 작년 기준으로 4,600억 정도를 했습니다.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. 4천억대에 138억 정도니까 영업이익이 5%가 안 되네요. 영업이익은 한 3-4%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PBR은 1, 정확하게 1이고요. 예산도 좀 재밌게도 PBR도 1이고 부채 비율도 1이고 뭐 그렇습니다. 거의 뭐 지금 가격대에 맞춰져 있다라는 느낌이고, 그리고 PER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되는데, 요거는 사실 당기순이익이라는 거는 뭐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좀 있고 이렇기 때문에 PER 자체는 여기서 뭐 이렇게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. 근데 매출 얼마나 올라오느냐, 이런 것들이 주안점이 되겠고요. 2차 그 비철 금속들이 쭉 다 오르고, 특히 알루미늄 괴의 가격이 오르면서, 알루미늄 원자재의 가격이 오르면서 조일 알루미늄 가격도 올랐는데, 아무래도 그 수급이 불안하다 보니까 석유 제품처럼 지금 알루미늄 취급하는 업체들의 위기제로서의 어떤 기능들이 작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덕분에 굉장히 뭐 별 특별하게 없이 움직이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약간 바닥을 만든 것처럼, 박스라고 부르기도 그렇죠. 바닥을 만든 것처럼 평행 구간이 좀 나오다가
갑자기 좀 뛰어 올랐습니다. 그러면서 최근에 나왔던 것 정도의 뭐 거래량이 나오면서 예, 간헐적으로 거래량이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이제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하는 형태가 됐는데, 사실상 이제 조일알루미늄 전체를 가격을 보시게 되면 진짜 바닥은 500원대 있어요. 이 500원대 바닥이 사실은 그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 여기까지 떨어져 있다, 코로나 이전에 그 전까지 내려가 있다가 다시 회복한 게 바로 이 500원대의 가격대입니다. 566원 요 정도 돼 있죠. 500원에서 600원 사이 정도 만들어져 있고, 명확하게 여기서 바닥을 만들고 그리고 치고 올라갔죠.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면 단기간 내로 한 4,000원대까지 올라갑니다. 4,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쌍곡 만들고 예, 흘러내리는 전형적인 뭐 그죠? 중소형주의 모습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흘러내리는데, 자, 4,000원대라고 말씀드렸죠. 여기에 2,000원, 정확하게 2,000원대에서 한번 예, 정지했다가 다시 한번 3,000원 가까이 올랐다가 다시 계속 흘러내립니다. 예. 그 241선하고 관계도 좀 보시면 되겠는데, 241선을 계속 뚫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리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가격대는 1200원대에 와 있다가 지금 상한가 가서 1600원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지금 조일알루미늄은 뭐 나쁘지는 않아요.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2차 전지 관련된 테마로의 그 매출을 계속해서 약간 고부가 가치의 2차 전지 재료 쪽으로 계속 전환하고 있고, 그거에 대해서 설비 투자도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됐습니다. BW 발행해서 설비 투자했었고요. 그래서 그 설비 투자는 어느 정도 진행이 다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2차 전지 산업의 움직임과 함께 계속해서 2차 전지로의 전환을 시도를 하게 될 텐데요. 지금 보시게 되면 30% 올라서 전고점에 아직까지 미치지는 못했고요. 한 번에 쭉 뚫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움직임으로 봐서는 241선 요걸 지켜줄 수 있을지 없을지가 조금 고민스럽기는 합니다. 왜냐하면 워낙 바닥이 있어서 500원 바닥이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60% 정도 빠지는 금액이에요.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의심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, 요거는 제가 볼 때는 가능성 자체는 1200원대의 바닥을 만들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편이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. 없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 뭐 여기에서 올라갈 때도 뭐 걸쳐서 올라가거나 이런 흔적들이 잘 없기 때문에 이게 뭐 그죠? 지지선도 없지만 큰 저항도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. 일단 저항선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나타났던 저항선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이번에 그 거래량이 좀 나타나면서 이전에 있었던 거래량들을 한 번에 뚫고 올라갔잖아요. 이런 것들은. 그래서 지금 저항선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면 이 정도. 여기와 요 선이 있을 수 있겠고요. 1,800원 선이 될 수 있겠고, 또 강력한 저항선 2,000원 선에 있을 것 같아요. 2,000원 선, 그 다음에 올라간다면 그리고 나서 여기가 2,750원. 또 이렇게 저항선들이 위로 존재하기는 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아마 한 번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241선 근처에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, 실제로 지금 올라간 이유 자체도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물론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고 홍해 봉쇄는 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비철금속이 얼마나 이 테마를 이 뉴스를 가지고 수명이 길게 갈 거냐라는 부분들이 조일알루미늄의 앞으로의 어떤 그 테마에 대한 주목도가 아무래도 조일알루미늄의 앞으로의 가격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동력원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일봉 보시게 되면 일봉 보시게 되면 일봉에서는 그래도 주봉보다는 약간 박스가 잘 보입니다. 어느 정도 이 정도 박스를 움직이다가 갑자기 올랐죠.
이 뉴스와 함께 결합되면서 올랐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어제 정도의 거래량을 나타냈던 건 최근에는 사실은 한 250일 전, 그러니까 한 1년 전 정도, 예, 아니요, 2년 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2년 전 정도의 이 정도의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거래량 자체를 판단할 때 이게 매집의 증거냐라고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지난번 물량을 다 정리하지 못하고 한시적 상승으로 물량을 떠넘겼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 자체는 외집의 거래량으로 신뢰하기는 조금 어렵다,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이 거래량이죠. 예, 좀 그림 이렇게 됐고, 간간히 내려오면서 잠깐 상승할 때 거래량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, 지금까지는 사실 약간 흘러내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가 반등의 근거가 될지, 아니면 지금까지 봐오셨던 것처럼 올라가다가 다시 흘러내리는 그 중간 지점일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일단은 뉴스의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, 이런 분들을 잘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는 소강 혹은 소폭 상승 그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만, 그건 제가 다음날 가격은 못 맞추는 거니까 어쨌든 장이 열리면 그런 데서 판단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. 뉴스도 어떻게 발생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는 그 정도 시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